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쳐버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만성피로 증후군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가운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각 하나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도 잘 설명해주지 않는 피로의 숨은 원인과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방법, 그리고 비용을 아끼면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만성 피로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피로, 그냥 오래 쉬면 나아질 것 같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쉬어도 낫지 않는 피로라는 점에서 일반 피로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질환을 마이엘직 엔세팔로마이엘라이티스,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 즉 면역계와 신경계가 함께 영향을 받는 복합 질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도 단순 피로와 달리 일상 기능이 떨어질 정도의 지속적인 피로가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수치는 정상인데 몸은 이미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이 질환을 면역, 호르몬, 신경 조절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보고 있으며 조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피로가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피로,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끌고 갑니다. 이 피로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서는 만성 피로 환자에게서 염증 반응과 면역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몸이 쉬고 있어도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한 운동보다 아침에 햇빛을 5분만 쬐며 몸을 깨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뇌 에너지 시스템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에서는 만성 피로 환자에서 인지 기능 저하와 뇌 피로가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럴 때는 오래 집중하려고 하기보다 20분 활동, 5분 휴식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휴식 방식입니다.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근육과 혈류가 더 떨어지면서 회복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3번, 2분만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 피로는 완전 휴식이 아니라 미세한 순환 자극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발 뒤꿈치를 10번만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 작은 자극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 5분, 20분 활동 후 5분 휴식, 하루 3번 2분 움직이기. 이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피로는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왜 나는 점점 더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여러 경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만성 피로 증후군의 핵심 특징으로 쉬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심한 피로와 조금만 움직였을 뿐인데도 그 뒤에 오히려 더 심하게 지치는 경우, 그리고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몸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근골격계 통증이 함께 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간단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1. 6개월 이상 피로가 이어졌다. 2. 조금만 움직여도 다음날 더 힘들다. 3.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4.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5.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자주 있다. 이 가운데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단순 노화 피로나 과로만으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무심함이 진단을 늦추고 회복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로는 참는 힘으로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 이 병이 드문 병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숫자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가 약 80만 명에서 25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진단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이 질환을 신경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만성 피로와 유사 증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만성 피로 관련 진료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도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중장년 이상 연령대라고 보고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발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평균 2년 이상, 길게는 5년까지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이유를 모른 채 몇 년 동안 피로를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나만 이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수많은 분들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만성 피로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괜찮다고 느껴지면 집안일, 외출, 약속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 행동이 만성 피로를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성 피로를 더 오래 끌고 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피곤할 때 바로 눕는 것. 둘째,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셋째, 괜찮은 날 일을 몰아서 하는 것. 넷째, 잠을 조금 더 자는 것. 많은 분들이 정답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서 공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이 사람을 더 깊은 피로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모 씨는 처음에는 그냥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장을 한번 보고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시니어는 원래 피곤해. 운동하면 괜찮아져. 그래서 이모 씨는 더 버텼습니다. 억지로 약속도 나가고 집안일도 몰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무리하면 그 다음 이틀, 사흘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주가 놀러와도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고 예전에는 즐기던 산책도 끊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가족이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졌냐고 묻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활동 후 악화 패턴과 수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고 그때서야 만성피로 증후군 가능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모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진 게 아니었어. 몸이 이미 한계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 시니어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참는 시간이 길수록 회복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대로인데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약보다 먼저 몸이 덜 지치게 만드는 관리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활동 조절과 쉬는 방법은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시니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약물 관리와 민간요법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자세 변화에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만성피로 환자에게서 기립 불편감과 어지럼이 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럴 때는 벌떡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10번 돌리고 앉아서 30초 쉬고 그 뒤 천천히 일어나는 3단계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목과 어깨가 늘 굳어있고 몸살처럼 아프다면 따뜻한 찜질을 10분 정도 짧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우나나 장시간 목욕은 오히려 탈수와 어지럼을 부를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한의학에서는 오래가는 피로를 기혈 부족이나 순환 저하의 관점에서도 봅니다. 국가 한해 임상 정보 포털은 만성 피로 관련 한해 임상 진료 지침에서 침, 뜸, 한약 치료를 환자 상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약을 무조건 먼저 찾기보다 체질과 동반 질환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민간요법은 무리해서 세게 하기보다는 몸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2모금을 천천히 마시고 속이 괜찮다면 생강 1조각을 우린 물을 소량 마시는 정도는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위가 예민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은 생강이나 홍삼 같은 자극성 재료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만성 피로는 몸을 몰아붙여 이기는 병이 아니라 작은 안전장치를 하나씩 더해가는 병입니다. 검사에서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면 바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한 번의 검사보다 무엇을 배제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진단 과정에서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 정신건강 평가와 기본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 간과 신장 문제, 수면 장애, 우울과 불안 같은 다른 원인을 먼저 살펴보라고 안내합니다. 치료도 한 가지 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 국립보건 임상연구원 나이스는 무조건 더 운동하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을 조절하며 증상별로 수면, 통증, 어지럼을 나누어 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실제로 65세 박모 씨는 계속 정상이라는 말만 듣다가 가정의학과 진료에서 악화 패턴을 자세히 설명했고 수면 관리와 통증 조절, 생활 리듬 조정을 함께 시작한 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너지는 느낌이 먼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 절감 팁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입원과 외래를 합해 180일까지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분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안전 확인과 생활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으며 우울, 불안, 무기력이 심할 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29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로는 버티는 병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풀어야 회복되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냥 덜 움직이고 쉬라는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은 쉬는 방식이 틀리면 더 나빠지는 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피로 증후군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질환입니다. 둘째,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을 하나씩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치료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수면, 통증, 어지럼, 활동 조절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영국 국립보건 임상연구원 나이스는 무리한 운동 증가보다 에너지 한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께 가장 중요한 핵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질환에 유독 좋은 방법은 피로 시작 신호 3초 기록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중 지금 갑자기 피곤해진다 싶은 순간이 오면 그 자리에서 딱 3초만 멈추고 지금 하고 있던 행동을 한 단어로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설거지, 전화통화, 걷기 이렇게 하루에 3번만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실천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행동에서 피로가 2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 행동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도 만성 피로 관리에서 활동과 증상의 연결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내 몸이 무너지는 정확한 순간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질환의 유독 나쁜 것은 괜찮은 날 몰아서 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조금 괜찮다고 집안일, 외출, 약속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이틀, 3일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강조하는 운동 후 악화 증상은 바로 이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최소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하루 한 번만 피로 시작 순간을 기록해 보십시오. 둘째, 내일 해야 할 일은 3개가 아니라 딱 1개만 정해 보십시오. 셋째, 오늘 하루 중 무리했던 행동 1개만 줄이겠다라고 정해 보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는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피로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참지 마시고 필요하면 가정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함께 관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